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김효선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나왔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바로 포스코 대우입니다. 포스코 대우, 기업명만 이렇게 보면 포스코와 대우가 합쳐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기업인지 좀 생소한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포스코 대우의 이제 전신은요, 대우 실업으로서요, 대우그룹의 모태가 된 기업이자 그다음에 대우그룹의 세계 경영을 최선두에 추진했던 기업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게 67년도에 설립 이후 7년간 회사 매출의 100%가 바로 수출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수출 중심형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82년도에 이제는 대우 개발과 합병된 뒤에 대우로 이름을 바꿨고요. 철저하게 상업, 그다음에 그중에서 수출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된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 종합상사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네, 종합상사는요, 원래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독특한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미쓰비시, 미쓰이 같은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이 뒤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특정의 상품 분야에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영역에 걸친 다종류의 상품을 종합해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 유통을 대규모로 영위하는 거대 상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지어 종합 상사의 업무 내용이 이렇게 비유가 돼요. 미사일에서 라면까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미사일에서 라면까지라니 딱 원하죠. 딱 원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지구에 있는 거 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포스코 대우가 된 건가요? 네, 이제 주식회사 대우는요, 아시겠지만 이제 해체가 되죠. 사실 모그룹이 해체된 이후에 대우 인터내셔널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10년 동안 이제 채권단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포스코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요. 바로 그 포스코 그룹의 무역 상사 부분으로서 이제 계열사로 편입이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2016년도 3월에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스코 대우로 이제는 이름이 사명이 변경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전통적으로 이제 전통 제조업 있죠, 포스코라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대우라는 이제는 무역 상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로 클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예견을 했었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시너지가 있었나요? 포스코 대우는요, 포스코라는 세계적인 철강 제품 공급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판매량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철강 사업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포스코의 국내 철강 유통을 담당하던 포스코 P&S 철강 사업 부문을 포스코 대우가 흡수 합병을 해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 계열 내에서 철강 유통 부문을 포스코 대우가 전담하게 되는 거죠. 이로써 해외 판매 거래와 함께 국내 유통망도 갖추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철강이 주력 사업 분야가 된 건가요? 이게 실제 보면 좀 재밌는데 주력 사업이 맞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매출로 보자면. 근데 영업이익으로 보면 좀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도 기준을 봤을 때요. 철강이나 화학 트레이딩 부분에서 매출이 한 19조 한 4,3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또 2017년도로 좀 갖고 와봤어요. 2017년도도 무역 부분에서 매출액이 26조 8천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 이전 수익을 보자면 이게 그 순이익이 731억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자원 배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매출은요 굉장히 적습니다. 6천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순이익은요 1,40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어떤 업종은요 사실 수수료 부분 사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어떤 자원 개발 부분 처음부터 자원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게 나오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철강이나 화학 사업도 뭐 놓치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는 아마 자원 개발 사업에 더 투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요약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회사 법적 상업적 명칭은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주식회사 포스코 대우 이렇게 돼 있고요. 보통 포스코 대우는요 주요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역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 개발 부분이 있고 해외 프로젝트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사실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 보고서를 봐도 사실 전체 매출도 나오지만 이 주요 세 부분을 따로 떨어져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순이익을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볼게요. 수익 2017년도 봤더니요 22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당기순이익은 1,600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 규모를 좀 알 수 있겠고 또 재밌는 거는 직원 현황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직원 현황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역시나 근로자 수를 봤더니 남자가 1,500명. 뭐 정확히 뭐 기간제 근로까지 하면 1,528명 정도가 남자고요. 여자는 34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종합상사 특히 트레이딩 부분은요. 굉장히 조금 남자가 굉장히 좀 힘이 센 힘이 세다기보다는 남자 인력이 많은 부분에 속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월등히 많은 어떤 임직원 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평균 연속 근로는 남자가 한 10년, 그다음에 여자가 9년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급여액, 평균 급여액 궁금하잖아요. 네. 남자가 한 7,8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여자가 5,600만 원 정도가 현재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게 공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네,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런 기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포스코 대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스코 대우의 첫 번째 환경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주시죠. 현금 쭉쭉 뽑는 미얀마 가스전. 미얀마 가스전? 저는 도통 모르겠는데 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미얀마는요 천연가스, 원유, 금 이러한 원자재가 굉장히 풍부해서 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원석이다라는 수식어가 붙거든요. 네. 사실 포스코 대우는 1985년에 철도 차량 공급으로 미얀마의 그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원 개발에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2013년 미얀마 북서부 해상에서 가스를 생산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우리나라만 그냥 이렇게 시도를 한 게 아니라 네. 정말 미국, 프랑스, 일본 다 뛰어들었어요. 네. 탐사 개발에 그런데 실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얀마 북서부 그 망망대해에서 무려 13년간 와요. 자연환경과 싸우면서 얻어낸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미얀마 가스전이 2000년 이후 동남아에서 발견된 최대 규모의 가스전이라고 와.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3년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가스전 사업은 매년 약 2, 3천억 원의 수익을 내면서 포스코 대우의 아주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이 포스코 대우의 영업이익은 자원개발 부문에서 나온다고 하더니 이런 사업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포스코 그룹 안에서도 이제 무역 상사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스코 대우. 올해 사상 최대 연간이 5천억 돌파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업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볼 네. 필요가 있겠는데 지난 1분기입니다. 지난 1분기에 1,50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굉장히 사업을 잘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런 미얀마 가스전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시장에서는 보고 있죠. 왜냐하면 미얀마 가스전에서요 나오는 이익만 상반기에 1,500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굉장한 수익,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면은 미얀마 가스전의 가치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좀 봤습니다. 정보를 봤더니 조사를 해서 했더니요. 이게 고유가 추세와 이제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자세히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통상 국제유가가 10달러 오르면요. 가스전에서 창출되는 영업이익은 최대 3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달러 오르면 국제유가가 10달러 오르면 가스전은 그만큼 가치가 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제유가로 조금 흐름을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좀 자료를 봤습니다. 또 봤더니 연초 대비 배럴당 11달러가 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11달러가 올랐는데 지금 환경이 약간 고유가 시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미 뭐 연초에는 지금 40달러, 50달러였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한 75달러 정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해 보면은 15달러 올랐으니까 한 이익도 가스전, 미얀마 가스전의 이익도 한 400억 원 이상 뛴 가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캐시카우 역할을 여기서 좀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좀 지나친 어떤 낙관론은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거냐면 하반기 유가가 과연 이대로 계속적으로 예상대로 오를 것인가. 사실 국제 유가는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해요. 왜냐하면 중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예상대로 하반기 유가가 오를 것이냐. 만약에 예상한 대로 예상한 대로 오르지 않는다면 바로 뭐 미얀마 가스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낙관적인 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포스코대 효자 사업인 미얀마 가스전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0일입니다. 미얀마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육상 가스관이 있는데요. 이게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완전하게 복구가 될 때까지는 당연히 판매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포스코 대우의 주가가 그때 10.75% 급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스코 대우의 그 임원들의 아주 발빠른 대응이 눈에 띄니다. 임원 76명이 매월 자신들의 급여 중 10% 이상을 떼어내서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어떤 다니는 회사의 주가를 방어하기도 하고 또 주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노력이라서 굉장히 눈에 띄는 지점이었죠. 네. 한창 승승장구하던 때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크겠어요. 이게 그 포스코 대우는 그런 말을 해요. 실제 어떤 거냐면 중국 소유 가스관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주책 사유도 이제 중국 쪽에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며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는 좀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는데 다행히 뭐 3분기는 개설적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포스코 대우 입장에서는 조금 용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복구하는데 2,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되는데요. 뭐 4분기가 되면은 충분히 이제 복구가 돼서 미얀마 가스전이 원래의 어떤 산출량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좀 보고 있죠. 예. 네. 포스코 대우가 이번 위기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주시죠. 미래 핵심 먹거리는 식량 사업.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철강도 수출하고 원유를 개발하다가 네. 식량 사업이라니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미래 먹거리로 이 식량 사업을 지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식량 사업이요. 사실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으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스코 대우뿐 아니라 국내 종합상사 업계가 대부분 동남아에서 식량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중개무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현지 농장을 인수해서 직접 생산, 가공, 유통까지 책임지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하긴 또 식량 사업은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을 분야이긴 하겠네요. 네. 자, 그럼 포스코 대우는 식량 사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권평론가님께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 요거는 보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포스코 대우가 연초에 기업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기업 설명이나 투자 설명을 열었는데 이 당시 이제 김영상 그 포스코 대우 사장이
2030년까지 영업이익을 1조 원으로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럼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려면. 이게 전략을 몇 가지가 가지고 왔는데 중기 전략으로 해서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략 사업 집중 육성과 고수익 신사업 진출 이게 하나고요. 투자 연계 사업 모델로 진화한다. 그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중요했죠. 전략 국가 집중 공략 및 국내 시장 진입 기반 확보 등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투 핵심, 그러니까 투 코어, 3 익스펜션 이런 전략을 가지고 왔는데요. 핵심 사업으로는 2가지입니다. 철강과 자원 개발 사업이죠. 그다음에 익스펜션 사업으로는 그러니까 확장 사업으로는 식량, 자동차 부품, 민자 발전 사업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걸 선택을 했거든요. 그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식량 부분이죠.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식량, 선제적인 그 식량 자원의 확보가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경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국의 식량 자원을 확보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지금 각국의 경쟁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글로벌 경제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대우에서는 선제적으로 이거를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팜오일 농장인데 이게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말 그대로 트레이딩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팜오일을 실제적으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팜오일이 왜 좋냐면 뭐 화장품, 의약품, 윤활유, 바이오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원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대우가 트레이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직접 투자해서 생산하겠다 투자를 하고 있고, 2번째로는 미얀마에 이제는 말도 RPC라고 하는데 라이스 프로세싱 컴플렉스라고 해요. 그래서 RPC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곡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종합 처리장을 내년에 포스코 대우가 직접적으로 준공을 해서 미얀마의 쌀 시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미얀마 시장을 통해서 동남아에 있는 쌀 시장에 투입을 하는 거죠. 시장을 진입하겠다 이런 거고, 마지막 3번째 전략이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서플라이 체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곡물 수출 터미널을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그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통관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그 말 그대로 유럽 쪽에 진출하겠다 이런 전략을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식량 사업도 이 부분에 하나가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포스코 대우가 식량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끊임없는 노력을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봐도 이 포스코 대우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 또 준비하는 사업이 있나요? 또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되게 재밌게 본 게 네. 미얀마는 포스코 대우의 전략적인 국가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미얀마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호텔 롯데와 이제 연계를 해서 호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그래서 미얀마 호텔 개발 사업을 실제적으로 양곤시에서 이제는 5성급 호텔 그것도 개장을 완료했고요. 이걸 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 바로 그 마이스 산업이죠. 뭐 기업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그다음에 전시박람회, 이벤트.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 마이스 산업의 화제인데 이 마이스 산업을 미얀마에서 실제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게 바로 포스코 대우와 호텔 롯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컨소시엄을 묶어서 실제 지금 호텔 영업도 하고 있다는 부분. 또 한 가지가 재밌는 게 이게 위탁 사업이에요, 사실. 그래서 70년 동안 말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70년 후에는 미얀마 군정부에다가 이제 다시 양도를 하게끔 이런 계약을 맺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재밌게 좀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커넥티드 카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포스코 대우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포스코 대우가 과연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어떤 청사진을 그려나갈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 김효선 기자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지난해에 종합상사 업계는 정말로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눈에 띄는 실적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화면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종합상사 빅4 엇갈린 실적. 네, 일단 종합상사 업계에서 빅4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네, 일단 오늘의 기업인 포스코 대우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SK네트워크스, LG상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빅4 기업이
엇갈린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먼저 포스코 대우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실적을 보입니다. 포스코 대우는 올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6조 1,707억 원, 순이익 861억 원으로 동기간 대비해서 각각 0.82%, 101.86% 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을 보면요.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78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상사 부문의 경우에는 570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2분기 연속 500억 원대의 이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보여요.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성적 부진한 곳은 어딘가요? 네, 나머지 두 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와 LG상사인데요. SK네트워크스는 매출액이 3조 4,324억 원으로 동기간 대비 7.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LG상사는 전 부분의 고른 성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8% 개선됐지만 이 자원 부분의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밑돌았어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렇게 엇갈린 실적을 낸 이유가 있다면요? 이게 아무래도 상사업계의 전통적인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트레이딩, 철강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원 개발, 아까도 얘기했죠. 자원 개발, 뭐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뭐 교육 물량 확대가 이제 희비를 좀 가리겠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포스코 대우라든지 삼성물산은요 전통적인 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딩 사업, 뭐 철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원 개발을 원래부터 해왔고 그걸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는데 아무래도 좀 규모에서 약간 낮은 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종합 상사에서 좀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렌터카 사업이라든지 SK 매직 렌탈 사업 구조 이거 포트폴리오를 좀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 창출하는 데에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참고적으로 저도 SK 매직 렌탈 사업에 대해서 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요 사실 하는데 근데 좀 매출이 아무래도 좀 과정이다 보니까 좀 실적이 여기서는 좀 안 나왔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종합 3사 업계는 사업 분야가 정말 다양한 만큼 무엇보다 선색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포스코 대우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포스코 대우 글로벌 진출 상황은? 네, 오늘의 지원자가 희망하는 직무를 보니까요. 바로 해외 영업직이잖아요. 네. 종합상사가 다루는 분야가 정말 많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과연 어느 나라에서 어떤 영업을 할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제가 녹화 전에 이력서를 살짝 보니까 군 시절에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을 간 경험이 있더라고요. 또 네. 중국에서 생활한 경험도 있던데 그렇다면 현재 해외 시장에서 포스코 대우의 사업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중요한 네.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포스코 대우는요, 사실 그 50여 개국에 80여 개 해외 지사를 두면서 글로벌적으로 뛰는 회사죠. 당연히 무역 종합상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거점, 그러니까 중심 전략 국가를 몇 군데 세워놓고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그 중동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자체는 이제는 UAE죠. 말 그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이 그 두 나라가 바로 그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서는 굉장히 좀 핵심인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탈석유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로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석유로서의 어떤 매출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어떤 전략적 사업을 통해서 한번 국가를 부강해 보자 해서 탈석유화를 꿈꾸고 있는 그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대우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어떤 상품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냐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식, 전력 양계, 그다음에 다목적 테이프, 뭐 배관자재 이런 것도 잘 나가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품목이죠. 화장품. 그죠? 화장품도 잘 나가고 전동 칫솔 이런 한류 아이템들도 굉장하게 좀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대우가 굉장히 발빠르게 좀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 바로 인도 시장입니다. 인도 시장도
포스코 대우가 좀 전략 국가로서 이제 선정을 해놨는데 핵심 지역이죠. 인도 사업 추진 태스크포트까지도 만들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시장을 위해서, 왜냐하면 13억의 인구입니다. 엄청나게 큰 인구가 바로 인도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포스코 대우가 종합상사로서 이걸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략 국가로 포지셔닝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재 중심으로, 전통적으로는 하고 있었어요. 이미 뭐 철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소비재 중심, 뭐 화장품, 아까 말했던 뭐 칫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매출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조 3천억 원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 시장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죠. 뭐 중국은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뭐 1988년도에 진출해 있고요. 포스코 대우가.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전략적 국가, 앞으로도 전략적 국가인데 특히 이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철강, 비철, 화 이거는 진출해 있는데 소비재 시장도 역시나 좀 강력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EU 시장. 그러니까 많이들 아마 EU 시장을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EU 시장은요, 우리 그 전 세계의 도매 시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EU 시장을 가면, 중국 EU 시장을 가면 없는 게 없다. 뭘 필요로 해? EU 시장 가면 거기 다 있거든요. 그만큼 글로벌 도매 시장이 바로 EU 시장인데 여기에 바로 포스코 대우가 한국관을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 물건뿐만 아니라 550여 개의 중소기업 제품까지도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상생하려는 모습들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이런 것을 포스코 대우가 종합 상사의 역할로서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지원자분께서 뭐 아프리카도 있고 중국도 있을 텐데 이런 중국에 좀 포인트를 준다면 오히려 자소 썼을 때나 아니면 면접 볼 때에, 왜냐하면 포스코 대우의 전략과 그다음에 지원자의 전략이 맞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왜 그러냐면 김영상 포스코 대우 사장이 이미 중국 시장 소비재, 특히 EU 시장에 대해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와닿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포스코 대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포스코 대우 해외 영업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관련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나이는 27살, 그리고 취미와 특기는 운동과 속독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중국학과 졸업 예정이고요. 학점은 3.35점입니다. 대내 활동은요. 대학교 국제문화대학 학생회장, 그리고 해외 연수, 중국 5년, 해외 연수, 호주 2년의 활동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요, 중국 심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네요. 네, 이 지원자는 이 중국 심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정도면은 네. 중국 언어랑 이 문화는 완전 잘 알고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한 이력을 보면 리더십도 출중한 친구일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이게 해외 영업직이잖아요. 네. 뭐 해외 영업직은 물론 언어도 돼야 되겠지만은 역시나 학생회장에 대한 말 그대로 영업력? 학생회장 아시잖아요. 어떤 영업력이 있어야 되는지. 네. 인프라. 네, 그 인프라도 그렇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도 컨택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